안녕하세요. 손쌤의 한국사 교실 16차 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이랑 인사를 하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기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서희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 동상이 국립외교안보연구원에 있다는데요. 외교라는 것 자체가 국가 간의 대화를 통한 협상. 우리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그 위원장이랑 같이 만나서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다음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제 정상회담을 한대요.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외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려 때의 외교, 고려 때 국제 관계는 과연 어땠는지 한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크게 여기 보시면은 송, 거란, 여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송나라와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여기 아래에 보시는 거란,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나라와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제 고려 건국하고 나서 우리 태조가 우리 북진 정책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해 어느 나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서경, 즉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 서경을 중요시하면서 청천궁까지 영토를 확장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송과 초기에 교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함이고,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와 협력하기 때문에 친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초기에 거란과의 관계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 거란 우리 한번 배웠었는데 어느 나라 배울 때 배웠었죠? 그렇죠. 역사 탐구에 있는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거란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읽어보시면은 거란은 일찍이 발해와 동맹을 맺고 있었으나 그것을 배신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란 사신이 고려가 건국했다라고 하니까 낙타를 50피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너네는 배신하고 발해를 망하게 했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만부교, 개성에 있던 만부교라는 다리에 메어두어서 굶겨 죽였다라는 이런 만부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거란에는 처음에는 적대시하는 관계를 맺었으나 거란이 점점 성장하면서 송나라를 압박해 오니 이제 고려와도 단판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란이 옵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오는데, 이 첫 번째 침입을 했을 때 등장했던 게 바로 서희입니다. 그래서 서희가 단판을 지어서 오히려 싸우지도 않고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강동 6주의 땅을 얻게 돼요. 왜 얻게 되느냐? 거란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란이 너네 왜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내? 왜 안 지내?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는 거지. 그랬더니 서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강동 6주 지역에 여진이 있어서 막혀 있는 거다. 그래 너네가 여진을 물리쳐주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거란과 그리고 고려가 맞닿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강동 6주,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강동 6주인데요. 이 강동 6주 지역에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고려에게 이 땅을 줍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란이랑 고려는 친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란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이 두 번째 올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옵니다. 그래서 개경까지 함락을 시키고요. 그래서 왕이 나주까지 피난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너네 우리한테 신하의 예를 갖추고 잘해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또 와요. 왜?
안 하니까, 친하게 안 지내니까. 그러니까 아예 현종 그 당시 왕이 현종인데, 현종 너 거란에 와. 그리고 강동 6조도 다시 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옵니다. 하지만 이 3차 침입 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감찬이 귀주 대첩, 우리나라의 몇 개의 대첩 중에 하나, 크게 승리한, 우리 살수대첩 공부했던 것처럼 고려시대의 가장 큰 승리, 귀주대첩을 통해서 거란이 아예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송, 요 나라가 바로, 요가 바로 거란인데요. 거란 간의 세력이 균형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천리장성, 중국에는 만리장성이죠. 고려에는 천리장성을 만들고요. 개경 주변에 나성이라는 걸 축조합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이 나성이 뭐냐면, 개경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을 둘러싸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방어하는, 왜냐하면 개경이 함락됐었잖아요. 그래서 개경을 보호하는 나성까지 만들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천리장성 보이시죠? 이렇게 막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12세기 들어오면은 여진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진이 성장하는 걸 틈타니까 윤관이라는 문벌 귀족 중에 하나였던 파평윤 씨였던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오히려 이 동쪽 지역의 동북 구성을 쌓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동북 구성을 차지하나 1년 만에 다시 돌려주게 되죠.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요 그림은 척경입비도라는 그림인데요. 요게 이제 동북 구성을 축조하면서 여기 고려 땅이야, 여진 너네 물러가 라고 하면 비석을 세우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여진과의 관계 한번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자, 하지만 여진이 더 크게 성장을 해요. 요 나라도, 그 거란족도 물리치면서 여진이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고려에게 4대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란에는 이 4대 관계를 맺자라고 하니까 싸우고 외교하고 그랬으나 여진이 금을 건국하고 나니까 이 이자겸 문벌 귀족이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 왜 받아들이게 됐는지를 한번 또 사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에 대한 사대주의적 태도라는 나의 사료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종은 대부분이 사대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이자겸과 척준경이 하지만 거란이 송을 멸망시키고 쭈쭈쭈쭈쭈쭉 되는데 우리의 영토가 맞닿아 있으므로 정세가 사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법도입니다 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금나라에게 사대를 인정하게 되는, 4대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전쟁을 막게 되고, 그러면서 문벌귀족의 권력을 유지하는, 우리 그때 문벌귀족 개경파 서경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거기에서 보수적이었던 개경 세력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요 금에 대한 이자겸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송나라, 거란, 그리고 여진까지 각 국가 간의 이제 외교 관계를 살펴봤죠. 이 외교 관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칭기스칸이 이끌었던 몽골인데요. 몽골과의 관계는 어땠을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